국민의힘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테러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적인 축소 은폐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극우 세력의 테러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테러범을 범행 현장까지 태워준 벤츠 차주가 이재명 대표가 죽어야 한다라는 극언을 일삼는 목사의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테러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적인 축소 은폐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실체와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계속되는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실체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를 재출범합니다. 정치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를 막아내고 그 배후와 전모를 밝히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숙의 윤석열의 옥중 아련에 나섰습니다. 국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의원, 오선중진, 나경원 의원에 이어 극우 선동대장 윤상현, 김민전 의원까지 윤석열을 접견한다고 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 황제처럼 감옥까지 와서 아련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내란 선동을 하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국힘의 여전한 충성심을 과시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 결집시켜서 부활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의 힘에서 극우의 힘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극우 전령 노릇은 그만하고 민주공화정의 주권자인 국민의 전령이 되십시오. 윤석열 극우 세력과 완전한 절연만이 국민의힘이 살 길입니다. 최상목 대왕이 내란 숙의 대행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의 지시 하달이 의심되는 경찰 승진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최 대행이 승인한 경찰 고위직 승진자 4명 중에 3명이 용산 대통령실 출신으로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 특혜 인사입니다. 그중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한 박형수 경찰국장은 계엄 당일에 주요 내란 가담 인사들과 통화를 한 내란 공범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입니다. 내란 공범 의혹을 스스로 받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내란 수사 특검은 거부하고 용산 라인으로 경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 대행은 경찰 인사를 즉각 임명 철회하십시오. 내란 수사를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최 대행의 내란 수사 방해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희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 짧게 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쪽지를 받은 상황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하고 보지를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이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인생을 참 쉽게 사십니다. 계엄이 본인에겐 초현실적이었을진 몰라도 국회 안팎에서 계엄군을 상대했던 국민들께서는 살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가소로운 변명으로 모른 체 하기에는 계엄의 폭력성을 증명할 실체적 증거와 근거가 차고 넘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물론이고 정권 전반의 현실 인식 수준이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마냥 흐릿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을 했으니 나란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도 언급했지만 경제성도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란 유령을 앞세워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졸속으로 개방한 청와대를 다단계 하청으로 관리하다가 임금이 체불되는 망신스러운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다 계엄까지 희화하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겁주려고 한 거야. 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이유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주권자 국민을 받드는 정당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선거용, 방탄용 실용주의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지어 국정을 본인 생존도구로 활용한다라는 표현도 버젓이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즉 무상급식 정책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예산 문제로 존폐 기로에 선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에 5억 원을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슬그머니 본인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던데 이것이야말로 실용주의 코스프레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을 돋보이는데 거짓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 하고 내지르는 말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 훈이라는 별명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중증 외상센터 예산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석고대죄하라라고 하던데 정신들 차리십시오. 허위사실로 고발됩니다.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의 원흉은 윤석열 전무입니다. 패널을 한번 보시죠. 네, 기획재정부가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을 칼같이 전액 삭감해서 국회로 정관을 제출했습니다. 되려 민주당은 이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서 증액 의견을 제출하고 복지위 예비심사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석고대죄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거겠죠. 제가 이 소위 자료를 다 들춰봤는데 제가 들고 있는 문서는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던 당시 작성되었던 심사 자료입니다. 제발 그거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이 자료들을 좀 보십시오. 이 자료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 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민주당 노력이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안 찾아보실 것 같다 패널 준비했습니다. 외상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정부 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8억 8,800만 원을 순증하자라는 의견이 4명의 위원으로부터 달렸습니다. 김윤, 박주민, 전진숙 위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의원이고요. 국민의힘 소속 백종원 위원만이 유일하게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정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입니다.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야당이라도 국민의 삶과 생명에 대한 일이라면 여당처럼 살피고 협조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실용주의입니다. 그런 기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진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인되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